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하겠습니다. 직송 뉴스, 오늘은 새로운 조합과 함께하는데요.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경남 변호사회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아라 변호사는 저와 시즌 1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즌 2 또 임하는 각오부터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1에서는 제 전문 분야인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예.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뉴스에서 어떤 내용을 파더라도 또 법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백지원 리포터는 어제 첫방 했잖아요. 네. 주위에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MBC 뉴스파다의 파급력 실감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랑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앞으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긴장 많이 하셨는지 옷 색깔과 지금 피부색이 비슷해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명 백조 커플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백지원 리포터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를 군수의 출근길 1인 시위로 뽑아봤습니다. 네. 지난 26일 하승철 하동군수 하동군의회 앞 광장에서 그리고 하동읍 로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을 양손에 들고 굳은 표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유인즉슨 하동군의회에서 초선인 하군수 민선 8기 공약 사업 이 보건의료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군수는 보건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군의회에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단체장이 저렇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종종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나서게 된 뭐 이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과정 등등이 궁금하거든요. 네, 하동군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예산 약 363억 원을 들여서 하동읍 현 보건소 부지 11,720제곱미터의 병상 50개 이내 그리고 10개 진료과 규모로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네요. 네, 예. 종합병원급이고요. 예. 이 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이 완공되면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기능을 갖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재난과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의료 안전망 기능에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동군 의회에서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건의료원 건립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이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하동군 같은 경우가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몸이 아픈 군민 10명 중 7명에서 8명은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라고 하죠. 예. 원정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실제 2022년 기준 연간 의료비 지출액 1,288억 중에서 96%에 달하는 973억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지출되고 있을 정도로 의료적으로는 취약 지역입니다. 예. 의료복지 이제 출발점이 보건의료원 건립이 될 수 있다. 하동 구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반대하는 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백주연 리포터? 네, 예. 하동군 의회에서 이 모두 390억 원이 투입되는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운영비 과다 책정, 운영 적자를 우려하면서 실시 설계비 13억 3천만 원 전액 예산을 삭감했고요. 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동군 의회 김진태 기획행정위원장과 미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얘기 좀 직접 들어보시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원 건립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므로 이제 보건의료원 규모가 10개 진료과에 50병상, 총 사업비는 한 360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됩니다. 한 67%, 24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전체 운영비가 한 68억으로 소요되는데 그중 인건비가 한 36억 정도 됩니다. 또한 하동읍에 있는 새하동 병원이 지금 몇 년간 문을 닫았었는데 이 부분을 또 새로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병원이 개원을 하면은 굳이 우리 군은 보건의료원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가운데 하승철 군수는 당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오늘 아침에 MBC 경남 라디오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MBC 경남 좋은 아침과 전화 인터뷰를 하승철 군수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2년에 걸쳐서 영역 조사를 마쳤고 의원들도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하동군은 공공의료 분야에 이미 14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수준도 좋아질 수 있다면 추가 비용 10억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실시간 댓글로도 왜 삭감했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좀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뭐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는 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생방 전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오후 2시였습니다. 이 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추경 예산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운영 계획도 부실투성이라고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이런 기자회견이 또 진행됐다는 소식을 백주원 리포터가 정리를 해주셨고 제가 뭐 하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대승적 관점에서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 사안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건의료 문제를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주연 씨가 정리를 해줬던 기자회견은 이제 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하동군 의회 구성을 보면은 재적의원 11명 이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합니다. 하승철 군수는 이제 무소속으로 그 당시에 출마를 했었고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죠. 입당을 했는데 당 내부에서 힘겨루기 양상이다. 뭔가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있다. 뭐 언론에서는 이런 해석도 덧붙이곤 하더라고요. 네. 예. 하승철 군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예. 하영재 의원의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때 이제 불공정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실제로 그 하승철 군수가 당선이 되면서 하영재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또 인물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군의회 내부에서는 아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얘기한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동군에서는 갈사만 사업이라든지 대송산단 문제라든지 사실 마이너스 예산이 된 경우들이 많고 지금도 현재 뭐 사실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의료기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말씀 들어보면은 뭐 내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돈 문제로도 저는 쉽게 들리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의료 취약 지역하면은 지금 하동이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국민들의 피해만 고스란히 남지 않을까 이 대목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오는 3일 이번 주 금요일 군의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예결위가 심사했던 삭감 추경안이 원안 의결될지 수정안이 의결될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백지원 리포터 다음 뉴스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지난 1일 거제에서 가해자 A씨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러니까 가해자 A씨가 이제 침입해서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폭행당한 2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상태가 악화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B씨를 이 사망 다음 날 피해자 B 씨를 사망 다음 날 이제 가해자 A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예. 이 검찰에서는 긴급 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란 이유로 긴급 체포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불승인을 했군요. 그렇죠, 그걸. 맞습니다. 예. 따라서 가해자 A 씨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중인데요. 예. 저희가 피해자 부모님의 목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고 있는데 뺨을 세게 한 대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는데 계속 뺨을 때리고 있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맞아서 안 죽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죽었더냐 소린지 좀 이거 지금도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네, 영상 네.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좀 답답합니다.
가슴에 너무 아프고 특히나 여성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이 도내 사례를 봤을 때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게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혼자 근무하던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한밤중에 술에 취한 20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짧은 머리였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이 너 팸이지라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이유 없이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50대 남성도 다치게 되는데요. 이 얼굴에는 골절상을 입게 됐고요. 그리고 피해 여성은 후유증으로 한쪽 청력을 영구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1심으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초범인데다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형량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분통 터뜨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남성도 있었어요. 이분은 특히나 이제 그 그렇죠. 피해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접했었는데 일단 이후에 지금 1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앞서 그 거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뭐 데이트 폭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경찰이 긴급 체포했던 것을 승인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검찰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한 걸 살펴보면 예. 그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된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긴급체포 불승인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정을 추측해 보면 일단 이 사건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긴급 체포될 당시에도 경찰이 이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리포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체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10일 정도 피해자 측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고 사망한 다음 날 그쵸. 긴급 체포가 예,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는 이거 긴급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사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어디 있다고도 알렸으니까 그렇죠. 도저 우려도 없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이 폭행했다라고 인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긴급 체포는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지금 폭행이 있었고 사망이 있습니다. 결과가 사망인데 네. 결국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기 위해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당했다는 그 인과관계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국가수에서 1차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지금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수사나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기존에 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네. 예. 근데 뭐 가족분들 말씀에 따르면은 지병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가수의 1차 결과를 두고도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의료 과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의 정밀 검식 결과는 3개월 정도 이후에 네,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가 이제 전치 6주 진단 받고 치료 받다가 9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1차 경고도 아니었고요. 위기 감지가 처음으로 됐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수십 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전에 그 11차례 계속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폭행으로 신고가 되고 또 교제를 하고 있던 사이고 또 성인이다 보니 현장에서 정리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한다고 하면 폭행으로 처벌이나 수사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수사가 계속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의 의사가 사실 진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지점은 그 스토킹 처벌법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사건이 예.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집에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그 하시는 분들 혹은 경찰 출동했던 경찰들이 지금 긴급 응급 조치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떼놓거나 하는
이런 처분들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사후 네. 관리도 부재했고 또 특히나 안전장치가 좀 부재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고 결국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야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 단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성단체에서도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좀 댓글을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온라인상에서도 정말 답답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는데요. 정말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실제 저희가 좀 댓글을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고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죽어야 끝나는구나.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법은 왜 있는 거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겁에 질린 저 통화 속 목소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1심 결과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 5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편의점 사건을 예, 말씀. 편의점 얘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편의점 사건에서도 지금 1심 3년이 나왔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상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양형위원회에서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기본형이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이 사건을 조금 중대하게 본다 하더라도 3년은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나 피해자의 감정과 좀 떨어져 있지만 법원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선고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준 씨, 이게 참 심신미약이라는 게 맞아요. 뭔가 뭐 최후의 한 수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 심신미약인 척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근데 뭐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 감정이나 뭐 정신 감정, 과거 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만 심신미약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술을 먹었다거나 이 사건처럼 가벼운 뭐 다른 병증을 가지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악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여성 단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면서 이 판결에 있어서 비난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 다룬 얘기가 처음이 아니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음번엔 좀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속 뉴스 마치겠고요.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